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지금 성찬님이 이제 사연을 주신 게 지금 연금 문의가 들어왔는데, 네. 예, 그냥 서류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네. 그래서 연금 저축하고 연금 보험하고 단기 납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 문의가 연금 저축뿐만 아니라 그냥 연금 관련해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단기 납으로 이렇게 내가 제한을 하는지 이 플랜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금에 대한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 연금에는 이 연금 저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네. 이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소득공제 받는 용도. 네. 고객들이 얘기했을 때 소득공제 받는 상품 연금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연금 저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연금 저축. 연금 저축은 소득공제 받는 용.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사업자들이 연말 소득공제 받을 때 연금 저축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납입하신 돈에 대해서 정해진 규정 안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거고요.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예, 대신에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그러면은 고객이 물어봤을 때 그냥 연금 상품 알아봐 주세요라는 뜻은 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네. 설계선. 그러면 소득공제 받는 용으로 알아보고 계신 거세요? 아니면 연금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거세요? 요렇게 이제 질문을 먼저 좀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연금에도 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가 소득공제 한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죠. 요게 이제 400만 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이 연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납입액입니다. 납입액. 납입금이 400만 원까지는 연간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래서 33만 원 이런 게 많아요. 매달 33만 원씩 하면은 12달 내밀고 나면은 한 380, 390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400만 원까지 낸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뭐 연봉 구간에 따라서 최대 50%까지도 받고 이랬어요. 납입한 돈에. 그래서 뭐 13차월의 급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소득공제 시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지는 않아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세액공제 퍼센테이지가 12%. 예,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400만 원까지 낸다고 하면은 연간 얼마 받아요? 그냥 12%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면 1년에 48만 원 받겠죠. 48만 원. 48만 원을 이제 세금을 덜 내는 거죠. 만약에 뱉어내는 사람은. 또는 이 48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연금 저축을 하는 사람은. 연금 저축을 하는 사람은 이 48만 원 받지만, 그러면 연금 보험을 한 사람은? 연금 보험을 한 사람은 세금 혜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구분점을 좀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눠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연금 저축을 공짜로 해주고 연금 보험은 비과세지만 요 정도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럼 또 장단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소득공제 400 받았어. 근데 요즘에는 사실 직장인들이나 사업자들이 연금 저축 거의 안 하거든요. 요거 말고도 추가로 IRP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그 IRP라는 거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IRP 얘기는 접어두고, 어쨌든 연금 문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고객이. 그러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구분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연금저축이 이렇게만 보면 연금저축이 더 세죠? 네.
고객 입장에서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부분 우리가 연금이라는 글자를 이제는 한번 보자고요. 저축과 보험에 대한 구분점은 알았어요. 그럼 연금이니까 연금을 받을 때 어떤 게 더 좋냐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았잖아요. 소득공제를 받은 대신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이 연금 소득세를 내는데 연금 소득세는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매달 받게 될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연금을 65세 때 연금을 받겠다고 수령을 하게 돼요.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을 매달 받는 금액에서 매달 연금을 받는 금액에서 8.8%부터 5.5%까지 세금을 뗍니다. 받는 금액에서 매달. 자, 그래도 젊었을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자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소득공제를 10년 납입했어요. 10년 납. 10년 납입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럼 납입하는 동안 받겠죠. 그러면 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거나 안 그러면 20년 받거나 이렇게 받겠죠. 10년 동안 내가 48만 원씩 해가지고 30 몇만 원씩 내서 48만 원씩 받으면서 10번 받으면 480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복리이자도 불고 이제 연금 받을 때 되니까 30만 원씩 낸 고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만 원씩 받아. 60만 원씩. 이걸 20년을 받는다. 그러면은 8.8%씩 떼면은 60만 원씩 매달 받는 60만 원씩을 8.8%를 매달 떼는 거예요, 세금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활동하는 기간에 세금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연금 저축에 출범한 이유가 국민연금 고갈 때문이에요. 사실은 옛날부터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정부에서 너희를 연금을 보호를 해줄 수가 없으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너가 해보렴. 대신에 개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세금 혜택을 줄게 하고 먼저 나온 게 연금저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연말 소득공제 상품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연말에 10월달, 11월달 되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갑자기 400만 원 한꺼번에 넣어도 됐었어요. 1년치를. 예. 그러면 옛날에 왜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성장님도 직장 생활 한참 했으니까 연말에 성과금 나오잖아요. 성과금. 막 성과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오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나왔을 때 400만 원 탁 넣는 거예요. 그냥. 탁 넣으면은 이제 연말 소득공제 받을 때 뭐 그때는 몇십만 원씩 받았으니까 100몇십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렇게 넣고 또 받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요거는 비과세가 아니다.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라는 걸 내야 된다. 대신에 경제활동 활동안에 세제 혜택은 받는다. 요 두 가지의 이제 접점입니다. 그럼 우리 성자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저는 고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고객님 경제활동하는 기간에 40만 원 받으려고 400만 원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세금 안 떼고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더 받으시겠어요? 세금 안 떼고. 그렇죠. 경제활동 안 할 때 돈 5만 원, 10만 원이 훨씬 더 귀하단 말이에요. 이 세금 솔직히 한 달로 따지면 4만 원, 3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10년 동안 납입기간, 20년 동안 납입기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받는 이자, 원금 다 포함해서 받는 연금에서 이런 세금을 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요 글자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는 상품,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안 받는 상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지만 연금 받을 때 뭘 뗀다?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라는 말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세를 뗀다. 몇 프로? 8.8%부터 5.5%. 요거는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요. 젊을 때 받을수록 8.8%. 70세나 80살 때부터 연금 개시하면 5.5%.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불리면 받는 금액이 커져서 결국은 또이또이예요, 세금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상품을. 자, 그러면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100만 원이라는 총 보험료에서 혜택을 받지만 연금을 받을 때 그러면 연금소득세를 뗄까요? 안 뗄까요? 안 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과세라고.
그래서 안 뗍니다. 순수하게 내가 받는 이자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지를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유지를 하다 보면 유지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납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한번 가상을 해보자고요. 5년을 냈어요. 10년 납입을 했지만 첫 번째는 그겁니다. 5년을 내다가 내가 해약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우리가 연금이 너희들한테 다 지원하기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해, 대신에 세제 혜택을 줄게 하고 출범한 상품인데, 그런 취지에서 중간에 해약하면은 연금으로 못 받잖아요. 연금으로 못 받으니까 세제 혜택 받은 건 어떻게 될까요? 토해내야 된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100%다 토해낸다? 예, 100%. 아, 100%.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납입하면서 5년 동안 세제 혜택을 아까 40만 원씩 받았다 칠게요. 그러면 4, 5, 20에서 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고객이. 200만 원을 받았어. 네. 그러면 해지하는 순간 이 200만 원이 차감하고 들어갑니다. 아, 차감을 들었나? 예, 해약환급금에서, 그래서 이미 공제를 해버립니다. 그냥 회사 자체 내에서. 네. 해약을 하면. 그럼 해약환급금이 1000만 원인데 그냥 이 200만 원 받은 거 그냥 까고 줍니다. 800만 원. 800만 원. 뭐 이렇게 주겠죠. 1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까고 800을 받겠죠. 자, 근데 반대로 연금보험을 유지한 고객은 유지를 하는 중에 내가 힘들어가지고 해약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그냥 1000만 원 다 받겠죠. 왜냐하면 혜택 받은 게 없으니까. 네. 반대로 아까 100만 원 중에 세액공제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뱉어낼까요? 안 뱉어낼까요? 네. 네. 안 뱉어냅니다. 아, 우리가 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보험만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요.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거든요. 네. 연간 납입 금액이. 그럼 우리 왜 자동차 보험 하나만 들어도 네. 한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100만 원 넘어가니까 이미 100만 원 냈잖아요. 네. 거기서 소득공제를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도 보장성 보험으로 간주를 해요. 네. 그래서 100만 원까지 했는데 그런 걸 해약을 하더라도 요거는 뱉어내는 건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자,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같은 연도와 같은 월에 가입을 해요. 이건 어느 보험사나 다 동일합니다. 네. 금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변동금리거든요. 연금보험은 다 변동금리입니다. 확정 이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 보증 이율만 있는데,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2026년 지금 2월 달에 똑같이 가입을 한다. 그러면 금리가 같을까요? 원래 같아야 되는 게 맞아요. 같은 회사라면. 둘 다 같은 회사라고 간주를 해볼게요. 둘 다 같은 회사야. 그럼 금리가 같아야 되겠죠.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네.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게 더 낮을까요? 금리가. 이 비과세, 이거는 소득공제. 그 저축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이 더 낮을 네. 것 같죠. 맞아요. 연금저축이 네. 더 낮아요. 연금보험이 더 높습니다. 네. 그 이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연금저축 서류, 지금 성자님도 이제 만약에 가입 설계를 해보시면 연금저축 가입 설계한 것과 연금보험 가입 설계한 게 수익률이 다르고 최저보증이율도 다르고 네. 현재 이율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연금저축은 모든 연금 관련된 상품 중에서 금리가 제일 낮아요. 네. 같은 시점에 제일 낮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무색하죠. 조금 무색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소득공제 30만 원, 40만 원 받으려고 돈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넣게 될 건데, 그 30만 원, 40만 원 넣은 걸 가지고 10년 뒤, 20년 뒤에 연금을 타려고 보니까 내가 30만 원씩 냈는데 30만 원씩 받는 거야. 근데 30만 원씩 받는데 세금까지 떼네. 8.8%씩. 그러면 은퇴도 했는데 나는 젊었을 때 30 몇만 원씩 내놨는 게 30 몇만 원씩 받으면서 금리도 제일 낮으니까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고객님들이 문의가 왔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금리는 어떤 연금 상품하고 비교해 제일 낮다. 네. 전 보험사 다 비교해도 연금저축이 제일 낮다라는 기준점을 좀 가지시면 좋고, 연금보험이 연금저축보다는 조금 높다. 대신에 변동금리인 건 동일하다. 둘 다 변동금리고 최저보증 이율도 다 이 최저보증률이 낮습니다. 이게 더 낮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대한 비교는 사실 더 파고들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지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금저축은 최저보증률 몇 프로일까요? 2%? 최저보증률 1%? 2%? 일단은 옛날에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간별로 있었어요. 저축보험 상품도 마찬가지고 기간별로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저보증이율이 대부분 상품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는데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5년 이전, 5년부터 10년 사이, 그 다음에 10년 이후 이렇게 해서 3개의 최저보증이율을 구분을 해요. 그럼 5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뭐 2%, 5년에서 10년 사이는 1.5%, 10년 이후부터는 1.0%. 이런 식으로 최저보증률의 측정이 옛날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인데 요새는 3년도 나왔더라고, 3년. 그러니까 유지하는 때부터 0년부터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후 요렇게 나왔어요. 요것도 마찬가지. 최저보증이율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최저보증이율 연금저축 0.5%입니다. 0.5%. 자, 갈수록 시장 상황이, 금융시장이 선진국화 되어 가면 갈수록 기준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 보면은 기준금리가 다 1%대 미만이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0.0%대. 0.25도 아니고 0.0 몇 %대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금융선진국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10년 뒤, 20년 뒤를 어쨌든 연금 타려면 10년 뒤, 20년 뒤에 타야 될 건데 몇 %짜리? 0.5%짜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굴러가겠습니까? 복리이자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0.5%면 연금보험은 0.75%일 거예요. 세팅을 해보면. 그러니까 0.25% 높아요. 대부분 다 세팅을 해보면. 지금 이제 그래서 옛날에 있는 연금저축도 1.5%가 넘어가기 힘듭니다. 10년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도 10년 뒤에 1.5%를 넘는 최저보증률을 가진 상품이 거의 없어요. 예, 1.5%. 자, 근데 단기납은, 자, 이렇게 단기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단기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율이라는 게 사실 좀 무색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금저축과 단기납으로 한번 갚아볼게요. 그래서 연금을 물어보는 고객, 만약에 소득공제 받으려고 했던 고객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단기납 서류를 보여드리면 안 돼요. 예.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그냥 단기납을 보여드리면 아, 야, 상품 하나 또 내한테 팔아먹는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나는 연금을 물어봤는데, 고객 입장에서 그렇죠. 나는 연금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종신보험을 탁 보냈어, 내한테. 나는 좋지. 나는 수익률이 이게 더 좋은지 알아. 이 상품이 최고인 걸 알아. 하지만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이게 수익률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나는 연금 알아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요거랑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설명할 줄은 알아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부분 다 저희가 이게 강의를 좀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최고라 생각하는 거를 너무 단독지휘적으로 그냥 일방적이야. 너무 일방통행이야. 고객은 이미 관심 있는 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죠?
연금, 나 연말에 소득공제 좀 받으려고 하는 거 있는데 400만 원까지 한 20만 원 정도 금액도 얘기해 줬어. 20만 원 정도 알아봐줘. 했더니 우리 성타님은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단기나 보고 연락 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도 계약 못 합니다. 저도 계약 못 합니다. 예, 그죠. 처음에는 고객의 지식 수준이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겠죠. 눈높이. 그러니까 고객이 연금저축 세금 혜택 받는 걸 알아받아야 했으면 이걸 먼저 알아봐주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세금 혜택을 얼마 받는지도 내가 공부를 하고, 20만 원씩 240만 원을 내요. 1년간. 자, 20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240 내면 세액공제로 지금 12% 받는다고 했죠. 12% 받으면 1년에 얼마 받습니까? 1년에 240 곱하기 12% 해보십시오. 48만 원. 48만 원. 네. 아니죠. 그 20%잖아. 10%면은 24만 원. 4만 원. 24만 원. 4만 8천 원. 그러니까 28만 8천 원이겠네. 28만 8천 원이죠. 네. 그죠? 예, 28만 8천 원 다시 적을게요. 28만 8천 원을 10번 받으면 288만 원이 되겠죠. 네. 자, 10년 납입에. 네. 하지만 요거는 최저 보증 이율이 0.5%. 0.5%. 자, 근데 10년 동안 이거 받으면서 원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최저 보증 이율 기준으로.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이율 기준으로는 됩니다. 현재 이율로 뭐 2.3%, 4% 적용을 받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적용을 받으면은 돼요. 근데 금리는 계속 떨어진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저 보증 이율 커트라인이 있지만 그 커트라인도 지금은 조금 무색해요. 10년 전의 상품도 1.5%였는데. 네.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2,400을 냈지만 얼마 받아? 280을 받아. 그럼 그 2,400 가지고 최저 보증 이율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해약 환급금표를 보면 변동금리 상품은 현재 이율, 표준 이율, 최저 보증 이율 이렇게 해약 환급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이율, 그 다음에 표준 이율, 그 다음에 최저 보증 이율, 요런 하향 환급금표가 보일 거예요. 이게 좀 낯서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저 보증이율로 갔을 때는 환급연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네. 지금 공시이율로 쭉 가게 되었을 때는 희망회로지. 이건 희망회로야. 네. 지금처럼 계속 금리가 10년, 20년을 간다는 희망회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접점을 보면 최저 보증이율로 설명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요걸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최저 보증이율로 설명했을 때 괜찮다라는 고객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그래서 변동금리 상품을 팔았던 시절에 고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난 처음에 1억 만들기라고 가입을 했는데 왜 7천만 원밖에 안 나오냐? 왜 아직도 원금이 안 되어 있냐?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고객님들이. 그 며칠 전에 성타님 그 재테크 보험 상담 갔다 오셨죠. 최저 보증 이율 아까 4%짜리라고 공부하셨죠. 처음에 5%대로 가입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4%보다 더 떨어졌는데도 4%를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저축보험을 판매했었거든요. 입사했을 때. 그 벌써 17년 전이에요. 그때 최저 보증이율 4% 얘기하면 고객들이 콧방귀 꼈었어요. 뭐 4%? 왜냐하면 그때 적금금리가 7%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보증이율 4% 하면 콧방귀였는데 지금 최저 보증이율 4% 해약하면 큰일 나잖아요. 얼마 줘요? 가만히 불려둬도. 제 친구도 그때 저축보험 제가 추천해서 했는데 5만 원 했거든요. 5만 원 했는데 더 할걸. 더 할걸. 최저 보증이율.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최저 보증이율이 0.5%짜리. 자, 그러면 이 해약 환급금표와 단기납 이유를 떠나서 일단 7년 납입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7년 납하면 20만 원씩 똑같이 20만 원씩 낸다라고 치면은 7년 납입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2,400을 내는 거고 1,820. 20만 원씩 7년 내면 1,820. 요거는 2,400만 원 내죠. 2,400. 20만 원씩 10년. 자,
금액은 훨씬 더 적게 내요. 적게 내지만 10년 뒤에 됐을 때 2천만 원 플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자가 180만 원 붙죠. 180만 원 붙어요. 100만 원 더 받기는 합니다. 얘가. 그냥 물론 3년을 덜 내지기는 하지만 2,400 내고 280 받느냐, 1,800 내고 180 받느냐, 요 이야기이긴 해요. 자, 그러면 단점이 아까 있다 했죠. 연금저축은 중간에 해약하면은 어떻게 돼요? 뱉어내야 된다. 예, 뱉어내. 그리고 연금으로 안 받고 납입기간 10년 지난 다음에 연금으로 안 받고 내가 목돈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해약을 해서 받으면은 받은 돈을 뱉어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돈은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된다.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된다. 만기 시에는. 아닙니다. 다 뱉어내야 됩니다. 만기 다 끝나는데요? 네, 납입도 끝나도. 아,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 거는 만기 끝나 일시불 받으면 다 그냥 다 뱉어냅니다. 아, 아까 취지가 뭐라고 했죠? 연금저축이 나온 취지가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연금으로 너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대신에 소득공제 해줄게. 요 취지라고 했죠. 그럼 연금으로 안 받고 날로 그냥 일시금으로 받았어. 그래도 뱉어낸다. 납입하는 중간에 해약을 일시금으로 해도 뱉어내고요. 연금으로 수령 안 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뱉어낸다. 그렇게 됩니다. 그냥 평생 따라오는 거죠. 이 받은 돈은 족쇄야, 족쇄.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도 있어요. 에이, 더러워서 그냥 뱉어내고 내가 이 돈 다시 찾겠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성찬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살다 보니까 진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2천만 원 대출 받겠어요? 그냥 2천만 원 해약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해약한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근데 제일 금리를 낮은 걸 선택했어. 소득공제 실컷 받아놨어. 근데 해약을 해버리네. 그러면 제일 낮은 금리로 제일 소득공제 받은 것도 다 뱉어내야 되고 이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살면서.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을 안 하고 있는, 옛날에 종합소득공제 받는 시절에는 진짜 말씀드린 대로 55%까지도 돌려받고 이랬어요. 뭐 40%대, 30%대 이게 연봉 구간에 따라서 뭐 1200에서 1800은 14%,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연봉 5000 넘어가면 뭐 30%, 40%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단점들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도 준비하겠다면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걸 알고도 준비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소득공제라는 큰 테두리만 알고 가입하시면 평생 족쇄가 될 수 있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 20만 원씩 10년이라는 시점, 그 속에 지금 들어오신 그 연금저축 문의하신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80년생이에요. 80년생. 그러면 이제 50세 거의 다 되어 가신다 그죠? 지금 46, 47이신데 이 지금부터 10년 동안 내는 돈이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사실은. 거의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제 낸다라는 건데, 이 2,400을 낸 거를 제일 최저 보증이율 낮은 거 0.5%짜리에다가 이 돈 200만 원 10년 동안 300 받으려고 이걸 한다? 이걸 거를 모르고 주문을 하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냐, 이걸 모르는 고객을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 톡 던지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알고, 연금저축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최저보증이율이 상품 중에 제일 낮지만 소득공제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 받으려고 이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왜? 나중에 연금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고요. 그게 8.8%부터 5.5%입니다. 요런 이제 핵심 키워드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은 받은 거 다 뱉어내야 됩니다. 무조건 연금 수령. 무조건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뜻은 뭐예요? 연금소득세를 내라 이 말인 거죠. 좀 그러면 만약에 10년 만기 때 돼가지고 연금을 받는다면 그때 이제 최저가 0.5%였다. 네. 그 다음에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죠. 10년 뒤에 0.5%니까. 그렇게 됩니다. 계속 떨어지겠구나. 예.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입 설계서를 뽑아보면 최저 보증이율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뭐 3년에서 5년, 뭐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0년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최저 보증이율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급률표도 공시율, 표준이율, 최저 보증이율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최저 보증이율 기준으로 연금 받는 거, 표준이율 기준으로 연금 받는 액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선배들은 이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현재 시점. 그러니까 고객 기억은 예, 그래서 고객 기억은 1억 만들게 했다. 근데 왜 7천만 원밖에 안 나오냐, 3천만 원 내놔라, 막 이런 민원들이 많았던, 변동금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고객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 받는 DB 중에서도 연금 DB나 이런 걸 보시면 최저 보증이율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10년 뒤에 몇 프로까지 떨어지는지 요걸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자, 단기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불려서 연금으로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연금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연금소득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단기납은 안 내죠. 당연히 안 됩니다. 단기납 종신도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도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라는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간에 해약했으면 세제 혜택을 만약에 단기납으로 넣었던 거에서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뱉어낸다, 안 뱉어낸다? 안 뱉어낸다. 그러면 연금할 때 연금소득세 안 내죠. 납입 기간은 짧죠. 그리고 이 이자도 이미 소득공제 받는 것만큼 거의 뭐 납입 금액 보시면은 1820이나 2400이나 얼마 덜 내요. 내는 게 600 덜 내잖아. 600. 돈 600 덜 내고 100만 원 차이 나는데, 그럼 그 600을 차라리 여기다가 얹으면 이자는 더 불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자는. 만약에 이거를 30만 원씩 냈어요. 30만 원씩 냈으면 얼마야? 납입원금이 84 곱해볼게요. 38, 24, 3, 4, 12 2520만 원이네. 2520만 원 냈는데 이게 3천만 원 되잖아. 그럼 이자가 얼마예요? 480이잖아. 이거보다 많아, 안 많아요? 200이 더 많아요. 예. 내는 돈은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 그죠? 30만 원씩 했을 때 요거는 10만 원씩 10년 납입이니까 2,400. 30만 원씩 7년 납입이니까 2,500. 근데 이자는 200이 더 많아. 그죠? 이런 비교를 해 주시라고요. 단기납을 할 거면. 근데 나중에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또 불려서 연금 받을 때 세금 내, 안 내? 안 내. 그리고 중간에 해약하더라도 받은 거 이자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가져갈 수 있죠. 요거는 뱉어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중간에 또 저축형 전환하셔가지고 거치형 전환해서 중도 인출도 되고 추가 납입도 되고 피보험자 변경도 되고 자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교 설명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많이 이해됐습니다. 많이 이해되셨나요? 이게 사실 그냥 공부하려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를 인터넷 뒤지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만 본다면 우리는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설명을, 비교 설명을 하는 거를 보시려면은 사실 이런 거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뭔가 들으셔야지 딱 이해가 되면서, 아,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지금 들은 게 이제 가서 또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혹시 궁금하신 점? 아니, 올라가면 제가 더 공부하면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구분점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네. 다시 한번.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 받는 거. 네, 소득공제입니다. 그렇죠. 연금보험은 비과세.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금보험과 비교했을 때 금리가 제일 낮다. 보험사에 있는 상품 중에 저축성 상품 중에 금리가 제일 낮은 게 연금저축. 그리고 최저보증 이율은 기간별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런데 중간에 해약하면 뱉어내야 된다. 연금저축은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라는 걸 내야 된다. 비과세가 아니다. 8.8%부터 5.5%까지. 그리고 변동금리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한 급표가 나온다. 요거는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겠죠. 연금보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죠? 네. 서류 다시 해서 만나자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만나자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문의가 들어왔다 하니까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 거는 계약하셔야죠. 계약하셔야죠. 그렇게 한번 체크하고 또 나머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